안녕하세요. 정보시장을 독점한 구글과 세상의 구글화, 구글화 속 알고리즘의 시스템, 윤리적 문제와 그리고 카카오제이션을 발표하게 된 최지희, 구서영입니다. 먼저 목차로는 탐구전 활동을 간략하게 설명한 후 탐구 결과 보고로 정보시장 독점 현황과 그리고 알고리즘 시스템, 이 시스템 이면에 존재하는 것들과 구글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구글라이제이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구글화가, 대한민국은 카카오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결론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근사치 93%라는 엄청난 수치는 구글의 2020년 기준 전 세계 검색 엔진 점유율이며 동시에 정보시장 독과점 수치인데요. 사회경제 불공정 행위 중 하나인 독과점. 하지만 이러한 점유율을 만들기까지에는 사용자들의 신뢰성, 편리성, 편의성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글은 이를 무기 삼아 무비판적인 신뢰를 쌓아가고 이로 인해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해진 인터넷 검색을 장악하고 편협된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등 구글의 불공정 행위는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글의 독과점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과연 구글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보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을까요? 기술적인 부분으로 독점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구글은 웹 검색 기술과 하위 기술인 알고리즘 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글은 집단 사고방식을 알고리즘 시스템은 세 가지의 특징적인 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글의 핵심 산업은 개인 맞춤 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핵심 기술은 소비자 프로필화입니다. 이는 수많은 이용자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하나의 프로필을 구축하는 일종의 빅데이터 기술입니다. 쿠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글은 이용자 약 10억 명의 프로필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행동 패턴을 분석해 개인의 알고리즘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개인 맞춤 서비스를 경험한 이용자들은 서비스에 대한 의심 없이 무비판적 신뢰를 형성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페이지 랭크입니다. 이는 정보의 순위를 매겨 어느 것을 검색 결과 상단에 배치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 기술은 앞서 설명한 쿠키와 구글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됩니다. 구글의 정치 사회적 성격과 사고방식을 검색 결과에 투영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해 사람들이 편협적인, 구글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구글의 방식을 전파하고 구글러로서 생각하도록 훈련시키는 통치 효과를 일으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술은 셀프 서치입니다. 구글의 자체 개발 필터링 기술로서 이용자들이 습관적으로 다음 페이지를 클릭하지 않음을 이용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들을 종합한 알고리즘 시스템을 요약하자면 구글만의 정보 판단 기준으로 정보를 필터링하고 가장 상단의 페이지 랭크에 사람들이 편협적인 정보만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글은 개인 맞춤을 1순위로 여깁니다. 자연스럽게 이용자들은 이 서비스에 만족해하고 구글에 대한 무비판적인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네트워크 효과를 불러일으켰죠. 네트워크 효과란 커뮤니케이션 시장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수록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효과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기술로 구현된 알고리즘으로 이용자들의 무비판적 신뢰를 형성하고 네트워크 효과를 일으켜 구글은 정보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은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사건들이 2013년부터 꾸준히 발생돼 왔습니다. 심지어 10페이지의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사용자 정보 공개는 상대가 정부라도 허점이 생기면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그 모순적인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사유가 유지된다면 구글의 독점은 지속되고 정보의 효력은 점점 줄어들어 최악의 상황이 들이닥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결론적으로 구글은 사용자를 위해 움직이는 사기업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앞서 설명했던 알고리즘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인데요. 기사 제목만 봐도 눈살이 찌푸려지며 자유로 움직인 유튜버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지금 우리 사회가 관심경제라는 것에 대해 설명이 됩니다. 즉, 관심을 받으면 돈을 얻는 관심경제인데요. 그런데 관심경제는 알고리즘에 영향을 주었고 알고리즘은 다양한 범주와 유형의 혐오 표현을 온라인상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기업 측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웬만한 혐오 표현을 규제하지 않고 있죠. 그렇게 온라인 내 혐오 표현은 확산부터
온라인 콘텐츠 발달까지 악순환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사용자의 역할이 점점 더 대두될 수밖에 없겠죠. 앞서 본 알고리즘 시스템을 상기시켜보자면 소비자 프로필화는 사용자들의 인터넷 생활의 모든 기록을 쿠키로 수집해 이뤄집니다. 즉, 우리의 인터넷 생활을 모두 구글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종의 정보화 시대의 파놉티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놉티콘은 소수의 감시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수용자들을 감시할 수 있으며 파놉티콘에 갇힌 죄수가 감시당하는 것을 모르는 불확실성이 특징입니다. 인터넷 서핑 중 이런 광고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구글 애드워즈 광고 시스템으로 방대한 사용자 프로필을 광고주에게 경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구글은 세상을 바라보는 공정한 창이 아닌 사용자 프로필이라는 빅데이터를 광고에 사용하는 광고 사기업일 뿐임을 상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어있을 청소년 인식 조사에서 인터넷 사용 중 사생활 침해를 느낀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내가 본 옷들이 바로 광고에 뜰 때 데이터 기반의 검색 엔진이 구글에 연동되면서 검색한 것 위주로 광고가 뜨는데 뜬다라는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구글 애드워즈 광고 시스템에 사생활 침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로 구글은 하나의 거대 권력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가안보국은 구글의 허가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구. 검색 한 번으로 여성 인권을 알 수 있다니 무슨 말인가 싶어서 구글 검색창에 길거리라고 검색해본 결과 일반인 여성들이 불법적으로 찍힌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페이지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영어로 거리라는 뜻을 가진 스트릿을 검색해본 결과 오로지 흔한 길거리의 풍경만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한 정보 기업이 만든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가 한국에 저급한 성문화는 물론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에는 사라졌지만 흑인 소녀, 아시아계 여성 등을 검색했을 때는 더욱더 심각한 인권 유린적인 검색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구글의 페이지 링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권력 침해 의견을 특권화한 것일 수도, 자본과 시장의 논리, 즉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불공정한 알고리즘에 작동되는 페이지 링크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변질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기술보다도 중립적이고 문서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구글의 페이지 링크 알고리즘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현장으로 변질돼가는 현상에 의문을 품고 더 열심히 조사해본 결과 당연하지만 놀랍게도 구글 검색 결과 여과 장치는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사회 기준을 반영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며 이 말인즉슨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기반으로 한 인권 유린이 용인된다는 점인 겁니다. 구글 본사가 위치한 미국의 기준은 곧 세계적으로 펴지는 것은 당연지사. 현재도 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권 유린이 잘못됐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세계적인 정보기업 구글이 이를 규제하지 않는 것은 바로 광고 투자자의 영향이 절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느슨하고 정직한 검열을 수행한다면 일부 자극적인 정보를 생산하는 광고주들은 뒤돌아서 구글은 투자자를 잃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글은 사적인 이해관계에 근거한 임의적 지침을 마련해서 느슨한 검열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리즘의 필요성을 점점 더 느끼게 되지만 알고리즘 사용자들을 위한 행위, 예를 들면 인권 유린 행위 같은 문제점은 상대적으로 중요시하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증폭된 형태로 편견된 현실이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되고 디지털 레드라이닝 강화와 사적인 관점을 대중들에게 고착시키면서 인권 유린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리즘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만이 아닌 알고리즘을 직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구글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를 종합해 구글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인류는 호모사피엔스라고 불립니다. 스마트폰의 동작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하고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등장한 용어인데요. 이처럼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기 힘든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일상 속 거의 모든 부분에 구글이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구글라이제이션은 이에 따라 나타난 신조어로 세상이 모두 구글화된다라는 의미를 가졌으며 구글이 정보산업에 미치는 압도적 영향력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구글은 이 같은 서비스의 개인 정보를 통합해
사생활 정보를 파악하는 빅브라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빅브라더 프로젝트란 텔레스크린을 통해 사회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사생활 침해, 즉 절대적인 권력을 의미합니다. 구글라이제이션이 나타내는 문제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 독점과 국가의 정보 이용, 사기업의 가치관이 반영된 페이지 랭크와 인권 유린적 알고리즘, 마지막으로 사생활 침해 파노피콘까지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의 모든 원인은 구글의 정보 독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라이제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저희는 국내에서는 또 다른 정보 기업이 독점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데요. 구글라이제이션을 입증하는 여러 설문조사 중 구글과 비슷한 양상으로 국내를 독점해가는 기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설문조사를 한 본질적인 목적이자 결과, 바로 카카오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구글이, 대한민국에서는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구글보다 카카오가 더욱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는 2010년 카카오톡을 시작으로 현재 정보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정보 시장에서 큰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카카오는 대한민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고, 이는 구글라이제이션의 무비판적 신뢰를 통한 네트워크 효과 형성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는 인터넷 서비스와 생활미적 서비스로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색 엔진 점유율은 네이버가 압도적이며 구글 다음의 순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대 검색 엔진으로서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카카오는 구글과 같이 소비자 프로필화를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분야인 생활 밀착력 서비스 중 플랫폼 사업인 카카오톡은 함께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카카오 프렌즈를 내세워 친밀성을 마케팅을 하였습니다. 이에 이용자들은 무비판적 신뢰를 형성해왔으며 연쇄 작용으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사업으로 확장된 카카오는 카카오티를 선보였습니다. 대기업의 시장 확대는 기존 시장을 나락으로 빠뜨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두 번째 전문은행으로 카카오뱅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카카오는 금융산업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한국 시장의 특성과 카카오의 무기인 보급성, 접근성, 친밀성은 카카오제이션을 시도하기에 알맞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카카오제이션은 구글과 같이 빅브라더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으며 기존 산업을 속수무책으로 마비시킨다는 점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구글라이제이션의 숨막히는 이면을 본 저희는 카카오제이션에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봤는데요. 카카오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구글과는 사뭇 다른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업의 권위와 부축적만을 우선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대중들의 민주화 도구임을 인지하면서 경쟁자의 존재가 있음으로써 더 높은 이익과 경제의 순환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소비자의 역할은 카카오의 행보를 비판하며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세워 카카오가 주는 정보를 적절히 여과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글의 검색 결과와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모색해 봤는데요. 사실 최선의 결과도, 가장 신뢰성 있는 결과도, 가장 유용한 정보도 아닌 구글의 검색 결과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기준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인지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경제의 원동력이자 소비자이자 책임감 있는 사용자의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 바로 사용자의 역할로서는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편협된 알고리즘을 찾아 비판하고 그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는 기업의 독점적 행위에 대한 확실한 정책을 마련하고 규제하며 옹호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적정 인력의 투입을 가장 중요시하며 적극적이고 대안적이고 통합적인 검색 엔진을 만들어서 공공의 것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정보화 시대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역할이 점점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최고팀이었습니다.